네, 올해 들어서 다섯 번째로 하는 우리 LOI 스쿨 사업의 방향성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3061 편인데요. 어제 방에 양수경 사장님의 글 올라간 거 아마 다들 보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좀 가장 설레어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인데 어제 이 글을 보면서 밤부터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파트너분들한테 다 전화해서 무조건 시간을 빼서 바른 자세로 앉아 있으셔야 된다. 오늘을 놓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저도 막 얘기를 했는데요. 모두들 너무나도 사업을 잘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3061의 규칙입니다. 근데 어제 양수경 사장님께서 방에 올려주셨다시피 오늘은 색다른 관점으로 완전히 재해석해서 이 사업의 본질에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쉬는 시간 없이요. 쉼 없이 격정의 100분을 우리가 같이 달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네, 벌써 뜨거우실 것 같아요. 사실 이분의 양력을 제가 들으면서 이토록 화려하고 이미 뭐 명예와 경제적으로 모두 다 갖춘 이분이 그 누구보다 절실하고 간절하게 이 뉴스킨 사업을 아끼는 모습을 봤을 때 저에게는 감동이 일어났었는데요. 이 양수경 사장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또 재해석한 시간 많이 기다려집니다. 바로 큰 박수로 우리와 격정의 시간을 보내주실 양수경 사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수경입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하고 시작할게요. 네. 공유됐나요? 네, 잘 보입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3062를 진행할 양수경입니다. 네, 제가 격정의 100분을 준비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요, 아주 짧게 마이스토리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뉴스킨을 만날 당시에 이미 네 가지의 잡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헥츠 갤러리라고, 저 원래 패션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갤러리와 패션을 접목한 헥츠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제 영어 이름이 수잔나 양인데, 수잔나 양이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시장에 이 모자 디자인을 런칭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제가 텍스타일 회사하고도 파트너십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텍스타일을 디자인해서 제가 디자인한 이 텍스타일로 또 옷까지 디자인해서 출시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탈리아에서 아티스트로 활동하던 중에 주스키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욕심이 많았던 저에게 그냥 잡을 하나 더 갖는 게 그렇게 되게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던 저희 잡을 뉴스킨을 선택하면서 하나하나씩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티스트로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이탈리아에서 이 왼쪽에 보이는 성에서 개인전을 했고요. 제가 못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저 없이 이렇게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개인전이 열렸던 내용이 이렇게 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2월 달에 롯데 월드 타워 거기 시그니엘 호텔에 제 작품이 이렇게 걸리기도 했고요. 네, 이렇게 아티스트로서 또 뉴스키너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061 시간인데요. 우선 아주 짧게 30분 동안 낭연복으로 하는 3061을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너무 바빠요. 그래서 휴식 시간 없이 논스톱으로 100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부에 니코틴에 대한 실질적이고 근원적 접근이라는 타이틀로 사장님들께 정말 도움이 되고자 제가 준비했고요. 이 시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페이지인데요. 조금 읽어볼게요. 갈 곳이 있다는 것은 행복이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이 파란 문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크루팅이란 욕구가 있는 누군가에게 이 사업의 가치와 기회와 가치를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네트워크 대열에 합류하고 또 확장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지금 이해되셨죠? 우리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네트워크 대열에 합류하고 확장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 이 리크루팅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불어 전달하는 사람의 적극적인 열정 또한 선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우리의 열정으로 선택의 폭이 결정이 되기도 한데요. 마지막에 요거 한번 문구 읽고 넘어갈게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이 리크루팅은요, 한 사람의 일생이 고스란히 나한테 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이 문구처럼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고요. 정말 실로 위대한 일이기도 합니다. 목차 오늘 좀 빨리 진행에 대해서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공유길은요, 말 그대로예요. 30명의 내, 내 소비자를 사업자라고 생각을 해서 서클 내에 30명의 LOI 동의서를 제출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6레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신규 구매 회원을 매주 한 명씩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어때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신규 회원을 일주일에 그냥 한 명씩 내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요. 스폰서님의 도움을 받아서 매주 한 명에게 내가 이 비즈니스를 선택했잖아요. 제품을 구매하는 신규 구매 회원을 한 명씩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30명의 LOI 동의서를 제출하고 그들 통해서 6레그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심플하죠? 자, PA가 되기 위해 체크 포인트인데요. 노력할 도전은 무엇인가?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신규 LOI를 동참시키기 위해 프레임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나의 사소한 변화는 무엇인가? 이거 체크하셔갖고 한번 좀 적어보시거나 아니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직업을 위해 지금 현장에서 할 의도적 노력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 부분, 여기 보면 상공유기는 이 질문에서 시작한 사업적 지향점입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와 또는 내 파트너들과 함께 모여서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리더십의 완성. 다시 한번 리더십의 완성체가 되는 준비는 바로 신규 구매 회원의 일을 만들고 누구나 LOI를 도전하게 하고 거기서 여성매들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리크루팅 요소인데요. 첫 번째, 꾸준한 관계 유지, 두 번째, 열정, 그리고 세 번째, 개인적 타이밍입니다. 첫 번째는요, 언제 개인적 타이밍이 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꾸준하게 관계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타이밍은 정말 다른 시점에 정말 생각지도 못할 때 오거든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내가 열정이 없다면 리크루팅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리크루팅은 현재 상대방의 관심과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단계가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관점은요, 다른 것이지 논쟁을 하거나 언쟁을 할 게 아니에요. 내가 사업을 건의했는데 저 사람이 냉정하게 거절하고, 막 진짜 화를 내고, 막 포악하게 얘기를 해. 그런데 그거는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몰라서 그런 거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되게 나의 행동이나 나의 일이 보잘것없어서 그들이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서로 관점이 다른 겁니다.
어떤 관계에 있어서요. 다름을 이해하잖아요. 그럼 되게 쉬워요. 다름을 이해하면 내가 상처받을 일이 사실은 크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페이지 제가 너무 18페이지인데요. 너무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믿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기라도 전달하는 사람의 행복하고 충만한 모습을 보면 끌림이 생겨 자리를 갖게 되고 잦은 만남으로 어느 순간 은혜라는 것이 스며들 듯 그 안에 작은 건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요, 이따 2부 시간에 제가 정말 많이 전달을 할 건데요. 저는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진정성, 우리의 모습, 저는 그거를 보여주는 게 리크루팅인 것 같아요. 이따가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리크루팅 하는 데 있어서 적당한 타이밍을 만났어. 그런데 내가 열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나한테 끌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요하고요. 내가 이 비즈니스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열정 관리인 것 같아요. 무언가에 끌리는 맛을 때문에 이 사업에 입문하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요, 사장님들, 내가 이 사업에 입문하게 된 그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묘하게 끌려드는 마술 같은 전달자의 끌림이 바로 열정입니다. 그래서 그 열정은 매력이고요. 제품이 시스템을 안정시킨다고 하면요. 리크루팅은 크게 시스템을 확장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리크루팅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나는 왜 뉴스킨을 선택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립이 돼야 됩니다. 자, 책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킨 비즈니스 진행에 있어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며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명확한 이유와 가치가 정립된 시작과 그렇지 못한 시작은 출발점은 같을지라도 끝점은 엄청나게 결과의 차이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뉴스킨을 선택한 나의 정체성을 정말 확고하게 내가 어느 정도 그게 장착되어 있는지는 늘 점검해 보시고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뉴스킨 사업은 단순히 부업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분들보다는요, 인생을 바꾸려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말은 정말 거창한 게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건데요. 지금보다 조금 더 여유 있고, 지금보다 더 시간적으로 자유 있고, 내가 싫은 건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스스로 결정해서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 그건 것 같아요. 사장님 어떠신가요?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나요? 내가 하기 싫은 건 하기 싫다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삶. 이 삶은 진짜 멋진 삶인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뉴스킨 비즈니스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뉴스킨님, 우리 파란 글자만 한번 27페이지인데요. 네트워크 사업은 권리소득을 만들어내는 비즈니스입니다. 권리소득이란 자신을 통한 소득이고, 자산을 통한 소득이고, 우리 사업에서의 자산이란 나로부터 비롯한 제품에 유통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 그 시스템을 얼마나 크게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중요한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네트를 확장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제품
실험을 통한 나의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야 되고요. 나의 주력 아이템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시간이죠.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리크루팅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사업 검토 재생 목록을 통해서 나를 검토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케이스들이 아마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내가 겪었던 고민이네. 이런 거 되게 어떻게 해야 됐나 되게 당황했었는데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 34페이지인데 체크하셔갖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장의 실전 리크루팅 편인데요. 네, 맞죠. 신규 회원을 만들어서요. LOI로 연결하고요. 아, 리크루팅의 6요소입니다. 니즈 파악, 이거는 정말 디테일하고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팅을 하기 전에 내가 리크루팅 할 대상을 만나기 전에 꼭 이 페이지에 리크루팅 6요소를 꼭 읽어보시고 가시면요. 니즈 파악부터 현실 점검, 티업, 초대, 애프터 미팅, 그다음 후속 추치, 체크리스트까지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읽고 나가는 거랑 그냥 전에 한번 읽어봤었는데 하고 막연하게 나가는 거랑은 정말 힘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꼭 따로 표시를 해 만나야 돼 하는 날은 꼭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초기 사업 시 궁금할 수 있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 진짜 좋아요. 보시면요. 정말 내가 궁금한 질문도 있지만 사람들한테 질문 혹시 사장님 마이크 선이 빠지셨을까요? 잠시만요. 네. 지금 어떤가요? 작아요. 갑자기 작아졌거든요. 그래요? 잠시만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떤가요? 잘 들립니다. 큽니다. 네. 네, 그다음은요. 그 집필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가장 공들인 파트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핵심 전략. 정말 저는 리크루팅이 진짜 재밌거든요. 그리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니 어떻게 리크루팅을 하세요? 어떻게 전달하세요? 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저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조금 디테일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태도를 결정짓는 구성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옷 매무새이고요. 두 번째는 표정과 옷은요. 사장님들 진짜 이거는요. 꼭 정말 근사한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 너무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러 가면 진짜 옷도 수십 번 갈아입잖아요. 그런데 집 앞에 편의점에 가는데 막 옷을 차려입고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게요. 내가 아까 우리 리크루팅 그 초반에 읽었죠. 리크루팅은 한 사람의 인생이 나한테 오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막 잊고 막 만나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옷매무새는 나의 마음이고 나의 태도고 나의 성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표정과 말씨인데요. 음, 저는 이 부분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왜냐면요, 우리는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요. 때로는요, 이 표정과 말의 작은 토시 하나 때문에 상대방을 빈정이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부분 하나 때문에 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의도적으로 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우리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요. 내가 표정과 말씨를 잘한다면 나는 어디 가서도 사랑받고요. 어디 가서도 인정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비즈니스가 아니어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비즈니스에서는 저희는 정말 사랑을 담아내는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청하는 태도, 말할 것도 없겠죠. 네 번째는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열정으로 마음을 자극하세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요, 이끌어오는 건 사실은 엄청난 비전보다는요, 처음에 만나서 비전이 전달이 될까요? 한번 내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처음에 비전을 느껴서 이 사업 비즈니스를 선택했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은요, 전달하는 사람의 열정 때문에 끌리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정으로 마음을 자극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진정성은 가장 훌륭한 전략입니다.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정말 내가 상대방에 대한 나의 진정성인 것 같아요. 진정성은 모를 수가 없거든요. 사장님들 어떠세요? 제가 지금 사장님들한테 전달하는 이게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이 진정성이 있어야 사람을 끌어당길 수가 있고요. 이 진정성이요, 그 어떤 되게 휘황찬란한 현란한 말보다도요, 더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어, 제가 이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아요. 사장님 도대체 클로징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데요, 저는요, 진짜 확신의 크기가 클로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클로징이 잘 안 돼요. 저는 클로징이 약해요. 근데 이 클로징은요, 내가 나의 언변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얼마나 확신하냐가 결국은 정말 상대방을 어, 정말 당길 수 있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이게요, PR 컨설팅도 마찬가지고요, 제품을 전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리크루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TR도 내가 TR에 가진 확신으로 클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TR이든 아니면 내가 리크루팅이든 저는 클로징이 좀 약한 것 같아요 하시면 내가 나의 확신의 정도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이 좀 부족하진 않나 그 부분을 갖고 미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의 크기인데요. 이 부분은요, 뒤에 가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콜드를 컨택하기 정말 저한테 콜드는요, 진짜 정말 강력한 무기인 것 같아요. 이 콜드에 대해서도요, 뒷부분에 가서 조금 디테일하게 언급을 할 거예요. 어, 정말 저는요, 뉴스킨 비즈니스는 결국 대면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정말 콜드를 많이 했고요. 저희 팀은 콜드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콜드를 나가면 반드시 성과가 나는 팀이기도 한데요.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았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2부에서 조금 다루도록 할게요. 자, 콜드 뽀개기, 으라차차 콜드 뽀개기라고 이거 타이틀도 제가 잡았는데요. 너무 좋지 않나요? 으라차차 콜드 뽀개기. 네. 자, 이렇게 준비하세요. 성공률 2배 높이는 콜드 마케팅 노하우 아주 디테일하게 책에 담아놨습니다. 저한테 묻기보다도요, 책을 보시면 정말 자세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과 자신감 장착인데요. 결국은요, 성공하신 분들 중에서 특히 콜드를 안 하신 분들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강의를 들어보면. 그리고 콜드를 꾸준히 하신 분 중에서 성과를 못 내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뭐냐면 결국 내가
끝까지 하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콜드를 끝까지 할 수 있는 힘도, 그리고 콜드를 통해서 성과를 내는 힘도요, 결국은 나의 확신과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 강력하게 장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상으로 이끌어내는 3061. 니즈의 보상을 연결해 보세요 했는데요. 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상대방한테 맞는 니즈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보상이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특별히 특히 또 나한테 맞는 내가 와닿는 보상이 각자 있으실 것 같아요. 막 전체적으로 사장님들이 이 보상으로 너무 많이 성과를 내고 있어. 그런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내가 특히 와닿는 보상을 나의 관점에서 굉장히 쉽게 풀어서 상대방에게 쉽고 심플하게 전달하는 게 저는 가장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상은요, 꼭 한번 보상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움직이는 보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만 만들지 마시고요. 처음엔 하나만 만들지만 여러 개의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장착을 해 놓으시면 상대의 니즈에 따라서 내가 골라서 취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막연하실 수도 있는데요. 몇 번 해보시면, 진짜 힘이 있고, 예, 정말 성과가 납니다. 이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완전 쭉쭉쭉입니다.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타이밍은요, 상대가 당장은요, 본 바이토처럼 움직이지 않는데요. 본인이 어떤 타이밍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사장님들이 했던 그 보상이요,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꾸준히 끊임없이 보상을 전달하셔야 합니다. 뉴스킨 사업 전개 밸런스인데요. 네, 업의 본질, 요거는 제가 꼭 짚어드리는 부분인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정말, 이 파트도 제가 썼어요. 근데, 정말 좋습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하는 업의 본질을 그거에 대한 정체성을 딱 장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뉴스킨 비즈니스는요, 내가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고 뭐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정말 전달할 수도 없을 만큼의 강력한 그렇게 가치 있는 업의 본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꼭 장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경제 공동체죠. 이것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 저는 정말 이 내용 너무 좋아하는데요. 쥐스키는요, 정말 멋진 비즈니스입니다. 머스탱의 아버지죠. 크라이슬러의 구원자라고도 합니다. 헌신과 존경의 세계적인 모범 CEO인데요. 리 아이아코카예요.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진정한 리더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리 아이아코카 본인의 자서전에 뉴스킨을 언급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뜻으로 돈을 벌자. 내가 감동을 받은 또 다른 회사는 공익을 위한 자본주의, 공익을 위한 자본주의를 사업 철학으로 내세워 성공한 뉴스킨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뉴스킨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브레이크 로니와 회사 사장인 트루먼 헌트가 2002년도에 나를 찾아왔었다. 그들은 내게 너리스트 칠드런이라는 또 하나의 재단 설립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그들은 내가 설립한 재단이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치료 연구 자금 자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을 하고 있으며 내가 영양과 식품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공익을 위한 자본주의는 공익을 위한 자본주의는 그들의 모토를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실제 리아야 국가는 재작년에 연명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연명하시기 직전까지요. 우리 재단이 너리스 칠드런에서 자문위 고문으로 일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멋진 리더가요. 우리 뉴스키는요, 정말 혁신적인 아이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렇게 정말 가치 있고 훌륭한 회사입니다. 꼭 사장님들이 이 부분을 정말 가치 있게 이 부분에 대해 프라이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사람이다. 이거는 읽고 딱 30분 됐네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존재로 여기며 귀하게 대했을 때 타인의 존재도 귀하게 여기며 존재로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라는 글자 안에 담긴 또 다른 존재, 사랑과 사랑, 결국은 사람이다. 님, 이렇게 랑연나인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랑연은요, 너무 멋진 철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람이다라는 이렇게 멋진 철학을 갖고 있는 랑연나인이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안에서 이렇게 멋진 사장님들과 함께여서 정말 너무 럭키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1부를 저는 마무리하고요. 제가 물 한 모금 마시고 바로 2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리크루팅에 대한 실질적이고 근원적 접근이라는 타이틀로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비즈니스가 수월해졌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작게라도 정말 사장님들이 비즈니스 하시는데 그리고 리크루팅 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Dreaming is virtue 하고 돼 있어요. 자, 꿈꾸는 것은 가상입니다. 맞죠? 꿈꾸는 것은 가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꿈꾸는 거를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낼까요? How is it real? How는 real입니다. How,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현실인 것입니다. Virtue is virtue. 가상은요, 가상은 가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상은요, 결국 가상이에요. 현실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real is proof. 리얼은요, 현실은요, 증명입니다. 그게 좀 형이상학한가요? 네, 어쨌든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어떠신가요?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결과 없는 맹목적 과정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과정들을 혹시 맹목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혹시 지쳐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요, 아까 일부에서 그 콜드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 저는요, 제가 되게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제가 했던 비즈니스들은요, 되게 나름 우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정말 제가 디자인
제가 2년은 제가 제 사업체를 갖고 투잡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아까 뽀잡자였잖아요. 근데 잡을 하나씩 하나씩 줄여갔지만 결국 제 메인 잡은 한 2년 동안은 끌고 갔었어요. 그런데 되게 내 비즈니스는 뒷전이었고 정말 뉴스킨에 나름 투잡이었지만 올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파트너들과 정말 정말 매일매일 콜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콜들이 매일 정말 별거 없는 맹목적 과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했어요. 무식하게.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말 중에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어,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 미국이잖아요. 근데 이 미국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사실 사장님들도 알다시피 유태인들이에요. 근데 유태인들이 이끌고 가는 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전 세계에 불을 거머쥐고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 세계 많은 학자들이 유태인을 연구를 하는데요. 유태인을 연구한 학자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설이 어떻게 가설이 나왔냐면요. 유태인들이 이렇게 성공하는 게 쉐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냐면 성공한 유태인들을 역추적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역추적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들이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막 나라도 없이 떠들고 그랬잖아요, 유태인들이.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시계방에서 점원으로 시작을 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식당에서 서빙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큰 부자들이 돼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허드렛 일을 하던 이들이 어떻게 도대체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됐을까라고 연구를 했더니 이 학자들이 한 게 쉐마 이스라엘이었어요.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런 뜻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유태인들은요 되게 신실한 진짜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편으로는 되게 율법주의자라고 되게 비난을 받기도 해요. 되게 율법에 되게 막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 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민족인데요. 그런데 이들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 유태인들은 너무 신실해서 정말 이 믿음이 정말 너무 끔찍한 거예요. 끔찍할 정도로 정말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정말 인지 능력이 생길 순간부터 이들은 이 쉐마 이스라엘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진짜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계속 주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유태인들은요. 하나님만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요. 모든 일을 전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방 점원이었던 이 사람이 정말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9시 출근인데 6시부터 나와서 막 가게 앞을 다 청소하고 온 길을 다 청소하고 막 시계방을 반들반들 청소하게 다 청소해 놓고 정말 온 손님이 왔을 때 정말 헌신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응대를 해서 물건을 팔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설거지하는 사람도 정말 진짜 설거지하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뿌듯뿌듯하게 닦고 정말 내 아이가 먹는 이 그릇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말 성실하게 진짜 신실하게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고 다 부자가 되고 그렇게 성공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사장님들 어떻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어릴
절대 헛되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지금 정말 그 맹목적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이거 성공을 하는 거야? 아니 이거 되기는 돼? 하고 맹목적으로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이 절대 헛되지 않은 과정들로 궁극적으로 남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되게 가난한 아티스트였고요. 아티스트들은 대부분 가난해요. 저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술을 한다는 건요 쉽지가 않아요. 특히 그러니까 정말 미술을 한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부자 집이 있으면 있어야 되고요. 막 집안에 서포트도 받아도 쉽지 않은 게 미술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요. 저는 어, 진, 어, 저는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고요.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았고요. 그림을 정말 평생 그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화구용품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냥 붓 하나도 막 몇만 원씩 하고 물감은 왜 이렇게 비싸고 정말 내가 원하는 예쁜 색이 나는 물감들은 정말 고가였어요. 근데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나는 그림을 평생 그리고 싶은데 내가 이런 화구용품들이 부담이 되면 내가 그림을 평생 그리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정말 평생 그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했더니 일단 물감을요. 진짜 화방에서 가장 용량이 많으면서 가장 금액이 싼 걸 선택했어요. 색깔이 몇 가지 나오지도 않아요. 어쨌든 그걸 선택했어요. 그리고요, 붓도 저는 화방에서 붓을 사본 적이 없어요. 페인트 가게에서 제일 싼 붓 있죠. 제일 싼 페인트 가게에서 막 300원, 400원 하는 붓을 그냥 제가 한번 그림을 그리면 막 4, 50개씩 붓을 쓰거든요. 그렇게 샀던 것 같아요. 어, 그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그림을 정말 그러니까 어떤 이게 내가 유명한 아티스트가 되고 난 정말 되게 막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았고 그냥 열심히 그려서 페이스북에 업로드를 시켰어요. 매일 그림을 그릴 때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 있는 굉장히 이탈리아 남부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큐레이터 아티스트이자 큐레이터이신 분이 저를 페이스북에서 제 작품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를 꾸준히 진짜 한 오랜 시간 되게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메신저로 말을 겁니다. 말을 걸면서 저랑 소통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를 이탈리아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되게 남부에서 되게 영향력 있는 그 단체에 저를 멤버로 초대를 해서 제가 그 단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탈리아에서의 아티스트 인생이 그렇게 열리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탈리아에서 너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림을 그리고 그런 맹목적이었던 그런 과정들이 만약에 저한테 없었다면 저한테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진짜 우스갯소리로요. 이제 조금 살만해져서 화방에서 좀 좋은 붓을 샀어요. 너무 신기한 게요.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너무 붓이 부드러운 거예요. 깃털처럼. 그래서 어머 붓이 이렇게 깃털처럼 저는 막 빗자루 같은 붓으로 맨날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화방에서 파는 그 붓은요. 깃털처럼 부드러운 거예요. 근데 와, 나 이제 이런 좋은 붓으로 좀 그림을 그려봐야겠다 했는데 정말 무서운 게요. 그림이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페인트 가게 붓을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장님들, 저는요, 주스킨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쉐마 이스라엘 들었잖아요. 저는요, 그림을 그릴 때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고요. 그 마음으로 똑같이 주스킨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비즈니스가 원활하지 않아. 나는 지금 비즈니스가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쳐. 하셨을 때 내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를 대하는 법. 저는요, 제가 한번 이 얘기 한 적이 있는데요. 어,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생각하는 말이에요. 실패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100걸음을 가야지 성공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100걸음 중에 반드시 30걸음은 실패를 해야 돼. 그래야지 성공을 할 수 있는데 내가 70걸음을 다 걷고 30걸음을 실패를 겪어도 성공할 수 있고 내가 30걸음을 미리 실패를 하면 31걸음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법칙이 뭐냐면 실패 총량의 법칙인데 나는 100걸음을 완전히 패스하면 성공할 수 있어. 그런데 룰이 그 100걸음 중에 반드시 30걸음은 실패를 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네가 실패를 빠르게 30걸음을 실패 30걸음을 빨리 걸었어. 그럼 너는 빨리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0걸음을 미리 막 100걸음 중에 30걸음을 먼저 실패를 했어. 그럼 31걸음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60걸음을 걷고 30걸음의 실패를 걷고 그랬어. 그러면 91걸음 때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실패를 29걸음하고 멈추면 나는 100걸음을 아예 도전도 못하고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건 거예요. 이런 게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사장님들. 성공은요, 저는요, 성공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공은요, 그냥 상식적으로도요, 실패가 없는 성공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정말 감히 확신해요. 어떻게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실패를 하고 실패를 겪는 건 내가 30번을 빨리 겪고 빨리 성공을 하기 위해서 빨리 겪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한번 관점을 바꿔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실패가 두렵습니까? 사장님도 이렇게 생각하면요. 실패가 별거 아니에요. 실패했어. 나 이제, 25번만 실패하면 나 성공하는 거야? 와, 실패?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 이제 실패. 내가, 40걸음 걸었는데, 25번을 실패한 거예요. 나는 40걸음밖에 걷지 않았는데, 나는 5번만 더 걸으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들, 실패 총량의 법칙은 진짜, 그런 실패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면요. 저는 진짜 이럴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를요, 정말, 정말 담대하고 정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이스토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는 콜드를 되게 팀 내에서 중요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언젠간 한 번은요, 초기 사업자를 데리고 제가 콜드를 나갔어요. 어느 쇼핑몰에서 콜드를 하는데요. 1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전단지를 이렇게 각자 딱 들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1층에서 2층으로 딱 올라갔는데 1층 에스컬레이터 딱 2층에 올라가자마자 거기 안전요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전요원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되게 무섭게, 진짜 무섭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딱 잘라서 뭐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초기 사장님 파트너 얼굴이 아주 사색이 돼갖고 새파랗게 질렸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뭐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허가 받으셨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할 어떤 행위를 저희가 지금 여기서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말에는 할 말이 없는데 너무 황당하고 이 사람이 이제 화가 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돌리려고 하시잖아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막 이러는 거죠. 아니요. 제가 이걸 여기서 지금 돌렸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안전요원이 막 이제 막 그렇게 실랑이가 벌어진 거였는데 우리 파트너는 완전 바들바들 사색이 됐죠. 그러니까 안전요원이 여기서 막 어쨌든 안 돼요. 막 하고 그냥 이렇게 옆으로 가버리더라고. 너무 이제 막 자기도 당황해갖고. 그런데 이제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끝나고 차를 마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스폰서님, 저는 스폰서님이 그날에서 당연히 집에 가자 그러실 줄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아서 에스컬레이터를 탔어요. 그러고 나서 마이크가 다시 작아진 것 같습니다. 선님 하는 데서부터 작아졌습니다.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아까보다는 작아요. 어, 신기하네. 건든 게 없는데. 되게 몰입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듣고 싶은 부분부터 작아졌어요. 뭐라고 했는지 되게 궁금한데. 잠시만요. 지금은 어떤가요? 네, 잘 들립니다. 아, 이상하네요. 드라마 2부 시작하듯이 시작해 주십시오. 파트너가, 스폰서님, 저는요, 너무 무섭고 너무 떨려서, 저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스폰서님이 저는 당연히 집에 가다 그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돌아서 반대편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탔어요. 그러면서 제 파트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장님, 여기는 물이 안 좋아. 사장님, 여기 물이 안 좋아. 우리 다음 층으로 올라갑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콜드를 거기서 다 돌고 막 거기서 성과도 났어요. 그렇게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장님, 인생 뭐 없어요. 우리가 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실패를 겪고 어떤 벽에 부딪혀도요, 당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멋진 이제 스킨 비즈니스 하는 거잖아요. 정말 가치 있고 비전 있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왜 내가 쫄아? 왜 실패했다고 실망해요?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정말 뭐를 많이 추라해요. 근데 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 이거 너무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사장님 이렇게 해서 으쌰으쌰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하고 막 했어요. 근데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이거 별로 안 되네. 우리 사장님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로 해봐요. 그럼 또 했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별로 반응이 없네. 왜 반응이 없지? 사장님 그럼 우리 이번에 이걸로 해봐요. 근데 우리 파트너들이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컴플레인을 안 하고요. 아무도 실망을 안 해. 하도 제가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뭐냐면요. 실패를 대하는 저의 태도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파트너들도 그게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다른 걸 하는 게 맞고 되는 게 있을 때까지 우리는 추라야 하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 실패를 담대하게 이렇게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체기를 뛰어넘는 법이라고 했는데요. 누구한테나 정체기는 있잖아요. 정체기가 없으면 없어요. 그쵸? 저는 이 정체기를요, 어떻게 뛰어넘어라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정신을 노동시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체기가 없을까요? 근데 저는 에너지가 식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체기가 있잖아요. 저는 정신을 진짜 많이 노동시켜요. 정말 많이 고민하고요. 연구하고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추라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체기는요. 내가 뭐냐면 뿌리를 내리는 과정. 또 한 번 또 체크해 주십시오.
뿌리를 내리는 과정. 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매일 집에서 하다가 오늘은 제 센터에서 하는데 처음 줌을 해요. 근데 쉬라고 그러는가 봐요. 네, 쉬는 시간 5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과정도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한번 다시 얘기해 보시겠어요? 지금은 소리 어때요? 아까 컸는데 지금 또 다시 작아졌어요. 있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집중도는 정말 최고입니다, 사장님. 그래요. 네. 제가 집중도를 흐리면 안 되는데 큰일이네. 죄송합니다. 또 이런 일이 있더라도 네, 그냥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다들 한 모금씩 물 마시고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사장님들 이탈리아는 와인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탈리아에서는요, 와인을 좋은 와인을 수확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요, 되게 토양이 기름진 토양에 포도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되게 척박한 땅에 포도나무를 심는데요. 그래서 왜 우리 그막 여행 채널 같은 거 보면 막 절벽에 막 포도나무 있고 이러지 않나요? 그거 보셨죠? 그런데 왜 기름지고 막 좋은 영양분이 많은 토양에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왜 척박한 토양에 막 돌밭 이런 데다가 포도나무를 심을까요? 정말 신기하게도요. 기름진 토양에 포도나무를 심으면요, 포도가 정말 빨리 성장해갖고 엄청 빨리 연그른대요. 근데 포도주의 질이 좋지가 않대요. 왜 그러냐면, 그 질 좋은 토양에 심은 포도나무는요, 포도나무 뿌리가 토양이 되게 질이 좋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고요. 그 겉에 흙 거죽에서만 뿌리를 내린대요. 그런데 그, 그 표면 거죽에 있는 토양에는 영양분도 되게 많이 오염이 돼 있고요. 그리고 물도 되게 오염이 돼 있대요. 그래서 오염된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가 되게 빨리 성장은 하는데 포도의 질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요, 척박한 땅에 심은 포도나무는요, 이 포도나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뿌리를요, 길게는 50m까지도 깊게 뿌리를 내린다고 해요. 그래서 50m까지 길게 뿌리를 내려서 그 깊이에 있는 정말 질 좋은 영양분과 너무 깨끗한 물을 섭취한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자란 포도나무는 너무 질 좋은 와인을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 내가 지금 정책이다. 내가 지금 힘들다. 정신을 노동시키셨으면 좋겠고요. 이 과정이요. 내가 지금 가진 환경은 되게 척박하지만 정말 질 좋은 영양분을 내가 정말 좋은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질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진짜 이 자갈밭에서 50m의 땅을 깊이 파고 내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과정이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내가 정책일 때 이 정신을 추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고민하고요. 고민하는 시간이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고민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방법을 만들어 놓을까? 어떻게 하면 뭔가 더 나아질까? 나한테 뭐가 문제일까? 하고 정신을 노동시키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나의 이제 이게 결국은 리크루팅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데요. 현재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인정하자.
이건 정말 중요해요. 뭐냐면요.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아, 저는요, 어, 실업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대학을 갈 때 형편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공부를 해서 저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꼭 꿈을 이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26살 때 진짜 저는 꼭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진짜 다 반대를 했고요. 그때 당시 대학을 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공부를 하는 고3들도 쉽지 않은데 네가 이제 와서 무슨 대학을 간다고 하냐? 가지 말아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서울역에 있는 데일 학원이라는 단과학원에서 수강을 했어요. 그래서 어,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수능이 400점 만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모의고사를 한번 봐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상태를 정말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게 400점 만점에 제 점수가 모의고사 점수가 120점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옆에서 허근주사님만 웃어요. 그것도 제가 언어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언어 영역에서 80점을 맞았는데 120점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영역을 빼고 나머지 과목에서 제가 40점밖에 못 맞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목표가 300점을 맞고 싶었어요. 300점을 맞으면 그 당시에 인서울대를 이렇게 꿈꿀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400점을 맞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의 니즈를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나의 니즈는 무엇인가? 나는 300점을 맞는 게 나의 니즈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니즈를 근데 나의 니즈는 300점을 맞고 싶은데 나는 120점이 내 상태인 거고 그 120점이라는 점수를 나는 인정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 120점인 나의 상태를 300점을 만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PPT가 하나 빠졌네요. 그래서 하우를 어, 여기 이제 원래 하우를 계획하기라는 PPT가 있었는데 빠졌나 봐. 하우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300점을 맞을 수가 있을까 했더니 어, 직장을 당장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일단 수능 시험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는 돈이 없었어요.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러면 돈이 없이 한 1년 정도를 어떻게 내가 이 학원을 다닐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일단 내가 줄일 수 있는 게 학원비를 줄일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먹는 거를 어떻게 줄이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막 아무리 싼 것도 막 김밥도 막 2천 원 이렇게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 제가 생각한 거 이제 짧은 머리로 내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직장을 그만둬서 공부에 올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재정적인 거를 조금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식대를 되게 줄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영양실조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험도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양실조 안 걸리고 영양 공급을 적당하게 받으면서 돈을 최대한 적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더니 완전식품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식품 우유하고 달걀을 먹으면 나는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1년 동안 아침에 새벽 강의 들고 달걀 2개랑 우유 하나 먹고 점심에 달걀 2개랑 우유 하나 먹고 저녁에 달걀 2개랑 우유 하나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1년 공부를 해서 348점을 맞췄어요. 120점에서. 그런데 저는 지금도요, 찐 달걀은 안 먹어요. 저는 달걀 냄새만 맡도 구역질이 나고요. 정말 진짜
제가 한 10년은요, 달걀은 쳐다도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막 먹기는 먹는데, 아직도 막 그런 냉면 위에 올라간 찐 달걀은 절대 쳐다도 안 봐요. 진짜 먹고 싶지도 않아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사장님들,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나의 비즈니스 가치, 현재 나의 비즈니스 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하시고요. 제가 모의고사가 120점이 나왔잖아요. 냉정하게 나의 상태를 인정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장님들 하루에 뉴스킨 일을 내가 미팅하고 회의하고 막 이런 거 말고요. 순수하게 이동하고 이런 거 말고 뉴스킨 일을 하루에 몇 시간 하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거 점검하니까 5시간 이상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5시간을 막 올인해서 뉴스킨 일을 한다고 점검을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지금 뉴스킨 일을 하는데 나는 정말 너무 뉴스킨 비즈니스가 돈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으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최저임금이 9,16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최저임금으로 내가 5시간을 계산을 하니까 45,800원이 나와요. 근데 45,800원을 주 5일을 하니까 주 5일을 하니까 22만 9천 원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4주를 하니까 91만 6천 원이 나와요. 만약에 내가 뉴스킨 일을요, 정말 올인해서 완전히 열심히 하는데 5시간 일한다. 그러면 나는 뉴스킨 일을 얼마치 하는 거냐면요. 한 달에 91만 6천 원어치 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정말 내가 이렇게 91만 6천 원어치 일을 하는데 내가 소득이 이거보다 작은지 정말 뉴스킨 커미션이 내가 이런 거보다 작은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냉철하게 점검하셔야 되고요. 냉정하게 내 상태를 점검하고 그 상태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셔서 그러면 나의 니즈가 무엇인지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PA가 되고 싶어. 나는 SBA가 되고 싶어. 나는 한 달 커미션을 500만 원을 만들고 싶어. 각자의 니즈가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니즈를 만들고 나는 지금 현재 상태는 이런데 나의 니즈는 이래. 그러면 내가 나의 니즈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스폰서랑 상의하지 마시고요. 내가 내 스스로 이 하우를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계획한 하우는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실행하실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실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드디어 나왔네요. Dreaming is virtue. 꿈꾸는 거는요, 가상입니다. 내가요, 막연하게 계속 드림보드 만들고 꿈꾸고 희망하고 학원한다고 하죠. 막 쓰고 다 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꿈이 이루어집니까? 냉정하게. 그렇지 않죠. 이렇게 내가 꿈꾸고 있는 건 분명하게 가상입니다. 이 가상의 나의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요, 나는 반드시 어떻게 꿈을 이루어내실 건지 계획하셔야 합니다. How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꿈꾼다고 꿈꾸는 것만으로 꿈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How is real? How는 real입니다. 어떻게 내가 꿈꾸는 꿈을 이루어내실지 사장님들이 How를 반드시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냥 누구한테 방법을 들어서 누구한테 접목시켜서 좋은 강의를 들어서 스폰서님의 도움을 받아서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내 How를 계획하시는 겁니다. Virtue is virtue. 가상은요, 가상입니다. 가상이 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Real is proof. real은 증명입니다. 현실은요, 내가 꿈꾸는 가상을 증명해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리크루팅 수월하게 쉽게 되십니다. 제가 생각하는 뉴스킨 비즈니스는요, 제가 생각하는 리크루팅은요, 시스템입니다. 결국은 시스템인데요. 저는 이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시스템만 갖춰져 있다면 우리는요, 1대가 100명이 와도요, 문제되지 않아요. 굳이 6명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1대가 100명이 돼도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시스템으로 돌리면요, 우리는 무한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이 너무 많죠. 그런데 그룹에서 또 랑견에서 너무 좋은 시스템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크고 좋은 시스템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결국은요, 나로부터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조직을 시스템에 안착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모여도 좋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님들은요, 다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고 계십니다.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트라이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단지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요. 충분히 뉴스키너들이라면 다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시스템, 내 팀만의 시스템, 우리 팀에는 이 시스템이 있어. 결국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큰 시스템에도 담아지고요. 큰 시스템에 정말 온전하게 큰 시스템의 힘을 내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시스템이 있어야 복제하고 진화할 수 있는데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파트너를 위해서, 내 소비자 구축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까? 정말 너무 많은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을 조금씩 벤치마킹해서 내 식대로, 우리 팀 식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처음이 어렵죠?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사장되는 시스템도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돌리다가 별로 안 돼? 그래? 그러면 요거는 좀 멈추고 다른 걸 한번 만들어 보자. 저 요즘 줌으로 뷰티 클래스를 하다가 뷰티 클래스를 다 멈췄어요. 이 줌으로 하는 뷰티 클래스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없어진 거예요. 처음엔 되게 뜨겁고 재밌었거든요. 그래? 그럼 우리 줌으로 하는 거 일단 멈추자. 그러면 오프로 한번 초대해 보자. 그래서 제가 저는 의정부에 되게 아름다운 센터를 제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5월 초에 오픈을 했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렇게 오프해서 뷰티 클래스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냥 공지도 크게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뭐 한 이틀 전에 결정해갖고 그냥 몇 명만 초대한 거예요. 그렇게 3명이 초대가 됐는데 그 3명이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뭐 사업 설명도 안 했고요. 그런데 그 뷰티 클래스 안에서 그냥 진짜 뭐 주먹구구식으로 뭐 준비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르쳐 준 거예요. 각자 오는 시간도 다 달라. 그냥 각자 그냥 하면 제가 사업자들이 가서 이렇게 한 명씩 맡아서 가르쳐 줬어요. 우리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도 오셔서 좀 도와주셨는데 정말 신기한 게 그걸 진행하고 나서 이 3명이 다 사업을 결정을 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냥 사장님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거예요라고는 그냥 말씀만 드렸는데
그냥, 저도 한번 이거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 주에 또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초기 사업자도 이제 그날 와서 또 배우고 이렇게 됐는데, 정말 이 시스템의 힘은 진짜 그런데 되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요. 되게 큰 시스템보다요. 거점을 중심으로 한 작은 시스템, 자꾸 작게 자꾸 분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시스템으로 스스로 돌아가게, 스스로 복제하고 진화하면서 돌아가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시스템을 뭐 나하고 내 소비자 한 명하고 단둘이 하는 건 어때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한번 시스템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히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시스템이라고 내가 결정지어서 만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이 결국은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의 핵심은 증명이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사장님들 얼마나 가치를 갖고 계신가요? 그런데 가치를 어떻게 전달하시나요? 가치의 핵심은요, 제가 생각하는 가치의 핵심은 증명입니다. 아까 real is proof라고 해놨죠. 예, real도 결국은 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치의 핵심도요, 증명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리크루팅은요, 결국은 내가 가진 가치의 핵심을 증명해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가치의 핵심을 내가 리크루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증명할 건지 선생님들 고민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우리 메가스타라는 그룹에는 정말 화병천 주민의 스폰서님이 계신데요. 이분들은 500만 장자예요. 정말 이분들은 19년 사업을 하셨고요. 그래서 완전 성공한 리더입니다. 정말 돈도 정말 많이 벌고요. 좋은 집에 살고요. 정말 500만 장자 진짜 성공한 리더입니다. 내가 리크루팅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내 그룹에 500만 장자 스폰서님이 증명이 될까요? 저는 그럴 수도 있지만 대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요. 진짜 정말 가치의 핵심은 그 사람을 리크루팅하고 있는 내가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증명을 하시겠어요? 뭐라도 좋습니다. 내 라이프, 내 변화된 삶, 나의 뭐라도 결국은 내가 증명이 되어야 상대방을 리크루팅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가치의 핵심은 증명인데요. 결국 그 증명은요, 나요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뉴스킨 비즈니스의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제인데요. 이제 이거 톡방에 따로 또 띄워드리겠지만요. 꼭 사장님들 이거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 1과제는요. 뉴스키너로서의 나의 삶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내가 증명이 돼야 된다고 했죠. 다른 사람의 성공은요. 그렇게 이 사람한테 와닿지 않아요. 나는 아직 성공한 리더자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증명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장님들이 내 자신이 충분히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뭐를 점검하셔야 되냐? 나는 지금 행복한가? 사장님도 어떻게 지금 행복하신가요? 저는 제 자신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저는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들은요, 더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진짜 좋아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는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저도 지금 나는 최선을 다하는가? 저는 지금요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저는요 센터를 오픈하고요. 제가 몇 시에 출근을 할 것 같으세요, 사장님들? 제가요 6시 반에 출근을 해요. 제 스케줄이요. 제가 2주에 한 번은 동탄에 후원을 가요. 그런데 그 날짜를 빼고요. 그 날짜도 제가 6시에 출발은 해요, 집에서. 그런데 그 동탄 가는 날 빼고 저희 제 센터에서 제가 비즈니스 하루의 스케줄을 시작하는 출근하는 시간이 6시 반이고요. 7시부터는 제가 스케줄을 시작해요. 7시부터는 사람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11시까지 와요. 토요일 쉬지 않습니다. 일요일 쉬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소처럼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팀들은 다 이래요. 뭐냐면 리더인 제가 그렇게 하니까 이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저는요, 잔소리 듣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요. 잔소리를 하는 것도 되게 싫어해요. 저희는 팀원들한테 사장님 일찍 일어나셔야 됩니다. 뭐 독서를 하셔야 됩니다. 사장님 현장에서 좀 뛰셔야 됩니다. 콜드를 나가셔야 됩니다. 일하셔야 됩니다. 이런 잔소리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사장님들은 기본적으로요. 8시에는 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거의 일을 마무리하고 저랑 소통하는 시간이 거의 12시가 넘어, 진짜 11시가 다 넘는 것 같아요. 다 진짜 누구도 쉬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쉬지 말라고 하겠어요? 좀 쉬엄쉬엄 하세요. 이래도요, 사장님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밌어요. 이러면서 그렇게 소처럼 일해요. 심지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그 핵심 저희 그 사장님들은 저희 센터로 오셔갖고 일주일에 한 번은 미팅도 하고 트레이닝도 하고 어떤 그런 재충전의 시간을 저희가 가져요. 그런데 막 멀리서도 되게 오시거든요, 의정부에. 그런데 몇 시에 오시는지 아세요? 저희 사장님들이 저희 센터에 딱 도착하는 시간이 7시예요. 그래서 7시부터 저희는 티타임을 해서 저희 트레이닝하는 그러니까 비즈니스 데이를 저희는 아침 7시에 시작을 해요. 그때 티타임을 해. 딱 7시 전에 다 도착해요. 저도 당연히 7시 전에 센터에 나와 있겠죠. 파트너 사장님들 막 멀리서 7시까지 오시는데 제가 자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심지어는요.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하루가 너무 긴 거예요. 정말 많은 일을 해냅니다. 심지어는요, 저희 이대 파트너 사장 중에 이따 스피치도 하실 건데요. 박광민 사장님이라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사장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을 7년 동안 다니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 6개월 전부터 퇴사를 되게 준비를 했는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6개월 만에 사직서가 이번 화요일,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사직서가 다 마무리가 돼서 화요일로 회사를 이제 정리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수요일부터 출근을 하신 거예요. 어제부터. 동탄으로 출근을 하셨어요. 이 사장님, 김진희 사장님 파트너인데, 동탄으로 출근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장님, 7년 동안 정말, 그리고 이 6개월 동안 진짜 고생하시고 너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근데 사장님, 이렇게 너무 고생하셨는데, 사장님 좀, 한 며칠이라도 쉬시고 오세요. 이랬더니 사장님, 아니에요. 저 너무, 일하고 싶어요. 저 바로 출근할래요. 해갖고 화요일까지 회사를 다니시고요. 수요일부터 아침 일찍 출근하셔서 나오셨습니다.
심지어요, 이 사장님이 6개월 동안 정말 미친 삶을 사셨거든요. 정말 피폐한 삶을 사셨어요. 막 현장에 끌려다니고 정말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 과정 중에 정말 뉴스킨으로 전업을 하기 위해서 이 전업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냐면요. 저희는 되게 뭐 갈바닉하고 두피 케어를 되게 메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트너 선생님들한테 입문하실 때 사실 두피도 우리가 이용사나 미용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용사나 미용사 자격증이나 피부 미용 자격증을 다 되게 장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 막 맨날 지방 출장 다니고 맨날 지방에 가 있어서 3개월 동안 한 번도 우리가 소통을 한 적이 없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쪼각쪼각 시간을 내갖고 이용사 면허도 다 따시고요. 정말 갈바닉도 진짜 다 완전 싹 풀로 마스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미팅 하실 그러니까 2주 전인가 우리가 미팅을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이용사 면허도 너무 따셔서 축하드리는데 따셨지만 이제 전업을 하시면 피부 미용 자격증도 추가로 힘드시더라도 하나 더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난주에 띡 카톡이 온 거예요. 스폰서님 일단 피부 미용 실기는 합격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 사장님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지금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지금 가치를 갖고 있는가. 사장님 결국은요 우리 비즈니스 리크루팅은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얼마나 가치를 갖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가치의 확신이 얼마나 큰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의 정도가 결국은 승패를 좌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점검하시고 또 스폰서님들이랑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데요. 내가 리크루팅할 대상에게 안 돼야 나만의 무기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과제입니다. 나만의 하우 시스템을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아까도 그랬잖아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분명히 나만의 하우 시스템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나만 해줄 수 있는 뭔가가 강력한 무기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되게 대단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리크루팅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사람한테 구체적으로 너가 나랑 같이 이 비즈니스를 진행했을 때 내가 이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고 나는 너와 함께할 이런 시스템을 내가 갖고 있어. 게다가 더불어 우리 그룹에는 이런 시스템이 있고 우리 랑ion라인에는 이렇게 크고 좋은 시스템도 있어. 라고 티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제 3061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리뷰를 들을 시간인데 제가 이 시간에 저희 파트너 사장님 두 분을 이렇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은 이제 비즈니스를 이런 저의 이런 철학과 이런 맥락을 같이 공유하면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김진희 사장님이고요. 한 분은 막 따끈따끈하게 전업하신 지 딱 이틀 되신 우리 박광민 사장님인데 먼저 김진희 사장님 부터 한번 모셔갖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네, 제 스폰서님은요, 사랑하는 양수경 허건주 사장님이시고요. 오늘 리뷰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정말 모두 너무 가슴 떨리는 시간이었겠지만 오늘 제가 특별히 더 이 강의가 깊이 다가온 이유는요. 제가 뉴스킨과 스폰서님을 만나고
강력한 why보다는 how 덕분에 사업을 결정하게 된 바로 이 강의에 딱 맞는 적합한 그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에 대한 답이 없었다면요. 아무리 제품 철학과 또 좋은 회사고 좋은 사업이었다고 하더라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는 스폰서님이 보여주는 큰 비전과 같이 만들어가는 꿈,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완벽한 시스템이 있어서 정말 두렵지 않게 사업을 선택하고 지금 동탄에서 정말 신나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강의 하나하나가 다 제 얘기 같았는데요. 특히 처음 콜드할 때 결과 없는 데몬, 정말 무료 봉사 같았던 양자 측정부터 맹목적이었던 시간이 저도 있었었어요. 그게 막 스쳐 지나갔는데 그게 지금 드디어 그때 뿌린 씨앗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중이어서 정말 그 어느 하나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그런 강의 내용이 너무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동네 지나가다 보면은요, 도로 양쪽에 길 따라서 부동산, 피아노 학원, 카페, 피부샵, 미용실, 뭐 파트너들이 막 생겼고요. 바이올린 학원, 옷가게 이런 분들 초대하고 미팅하고 사업 전달 진행되고 있습니다. 딱 1년 전에 황무지 같았던 이 길에서 스폰서님과 함께 콜드를 했었거든요. 이제는 김진희 스트릿이라고 이름 지을 만큼 정말 멋지게 떨리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스폰서님과 그 거리 앞에서 가슴 뭉클했던 시간도 있었었어요. 저는 회사 그만두면 죽는 줄 아는 전형적인 직장인이었는데 지금은 꿈을 꾸고 그리고 이루어내가고 있는 진취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삶이 달라지는 걸 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업 도대체 뭐야? 너 하는 거 어떤 일이야? 라고 궁금해하고 호기심이 생겨서 먼저 물어오는 일을 정말 겪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치의 핵심은 증명이다. 내가 곧 증명이다. 증명해내는 사업, 결국은 시스템. 이 문장들 너무 가슴 떨리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훌륭한 시스템과 팀을 만나서 성장하고 있으면 정말 감사하고요. 또 오늘 이렇게 후기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강의 듣고 모두 느끼는 바가 정말 많으셨을 텐데 이 열정의 시간 사업에 꼭 반영하셔서요. 우리 모두 성공하고 번창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진희 사장님이요. 정말 정말 딱 1년 전인데요. 서울에서 살다가 동탄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탄에서 아무런 연고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콜드 지원을 같이 1년 전에 동탄에서 했는데요. 정말 그야말로 황무지 같았던 것 같아요. 아무 지인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그 길을요. 저희가 매주 같이 콜드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꿈을 나누고 막 미래를 설계하고 이랬었는데 1년 만에 정말 이렇게 멋진 센터의 센터장이 되고 정말 김진희 스트리트가 생기고 정말 막 동탄의 유지처럼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이런 일들이 사장님들께도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진희 사장님의 일대 파트너이신 막 따끈따끈하게 전업을 하신 우리 박광민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광민이라고 하고요. 제 스폰서님은 김진희 스폰서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양수경 허건주 사장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강의 들으면서 해주셨던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리얼 이즈 프루프라는 소주제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 이제 뉴스킨을 접한 지는 그래도 한 꽤 오랜 시간이 되었고 이제 랑연 방송 통해서도 그 백만장자 사장님들을 되게 많이 접했는데 이제 제가 느꼈을 때 백만장자 사장님들은 좀 멀게 느껴졌고 저걸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방어 기제로 들었었는데 이제 저희 그 스폰서님이 실제로 자리 잡고 성장해가는 걸 눈으로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좀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실제로 성장해 나가시는 스폰서님 보니까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제 회사를 정리하면서 이제 전업하기로 마음 먹고 이제 스폰서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두피케어 관련된 자격증 뭐 이용사 자격증이나 그리고 이제 지금 MBM몰에서 하고 있는 피부 관리 자격증도 그 말씀해주셔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열심히 해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정말 되게, 어, 박광민 사장님이 되게 어렵게 저희한테 왔는데요. 정말 잘 담고 싶고요. 너무 든든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들이 사장님들한테 또 비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00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격정의 100분이었거든요. 정말 아낌없이 저에게 모든 것을 나눠주신 양수경 사장님께 감사의 박수 우리 랜선으로 크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책 들고 사진을